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입니다. 남북 통일보다 먼저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려면 공산주의가 멸망해야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우리는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멸망하고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저는 2월 27일 러시아에 들어갔다가 3월 30일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2주간 작정을 하고 들어갔지만 비행기가 없어져서 결국은 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동안에 한 달 동안은 방송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하여 가짜 뉴스를 방송하면 16년의 노동교화형을 치르게 한다고 하여 두려워서 만들지 못하고 이제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겨우 방송을 만들어 송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민간 항공기들은 국제 제재로 말미암아 외국에 나간 비행기가 차업을 당할까 봐 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비행기는 영국의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므로 운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비행기표를 3번이나 샀다가 반납하는 것을 계속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는 방법은 브라디 공항에서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아부다비를 통하여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PCR 검사를 해야 하므로 모스크바에서 하루 정도 자고 비행기를 타고 와야 합니다. 브라디 공항에서 모스크바까지 비행기로는 9시간이 소요됩니다. 비행기 표가 편도만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에는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3월 4일부터는 한국은행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자동 지급기에서 러시아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며칠 동안은 달러도 바꿔주지 않는 그러한 사태가 되었습니다. 카드로 상품을 사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금이 한국으로부터 입금이 되지 않아 매우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병합할 때에도 2015년부터 루블이 대폭락을 거듭한 적이 있습니다. 1달러에 27루블 하던 것이 80루블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 전쟁 이후는 1달러에 120루블까지 올라갔습니다. 2014년에 비교하면 4분의 1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15년에 러시아가 이대로 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였지만 지금까지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의 모든 물건값은 정찰제인데 입고하는 시기에 따라서 동일한 물건이라도 가격이 다릅니다. 루블이 폭락하여서 입고한 시기에 따른 가격을 그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가격을 환율에 맞춰서 가격을 변동시켰다가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격표를 함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방문한 브라디보스톡은 사재기나 물건값의 급격히 변동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쟁 중인 나라인 것을 실감하지 못하였습니다. 만나는 러시아 사람마다 전쟁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푸틴이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푸틴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전쟁만 하면 푸틴의 지지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번 전쟁 이후에 지지율이 80%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서방 세계에서 예측하는 군대의 쿠데타나 푸틴의 실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러시아 사람 중에서도 푸틴이 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5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병사들이 용기가 없다. 또 두 번째로는 러시아가 돈이 없다. 세 번째는 세계 많은 나라가 러시아에게 등을 돌리고 제재에 동참했다. 네 번째로 우크라이나의 전선이 너무나 길다. 그리고 이제 탱크가 다닐 길은 아스팔트뿐이 없다. 5번째는 무기와 탄약이 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푸틴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전쟁이 언제 끝나는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나치주의자가 완전히 멸망하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해체되어야 끝이 난다고 합니다. 2014년 이후에 돈바스 지역의 내전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러시아 뉴스를 많이 보아온 사람들은 푸틴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15,000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1세에서 15세까지 죽은 어린이가 50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조프 대대의 사람들은 러시아인의 인종 청소를 주장하는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을 신나치주의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조프 대대는 스탈린 시대에 1930년에 우크라이나 대기근으로 300명에서 많게는 1000만 명이 굶어 죽은 것에 대한 철저히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 1200년을 보면 합치고 분리되는 동안에 서로가 원한이 사무친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키예프 공국은 러시아 건국의 기원이 되는 나라입니다. 13세기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모스크바 공국은 항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사항전을 주장한 키예프 공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몽골군에 대적하는 나라는 완전히 전멸을 시킵니다. 모스크바 공국은 미리 항복하여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숨어서 실력을 키우고 있다가 결국은 몽골을 추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몽골이 물러난 다음에 힘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리투아니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러시아에 의한 전쟁의 각축장이 되었던 곳입니다. 드네브강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나눠져 있어 폴란드와 러시아가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나라에서 같이 살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구소련 시대에 같이 살다가 해방된 이후에는 급격한 시장 경제로 전하는 모든 기업과 정치를 마피아가 잡게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마피아에게 옹이된 불안한 정치 세력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나라를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급격한 민족주의의 충돌이 오늘날의 전쟁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일주일 안에 끝날 것 같은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잘 싸워주는 바람에 오래 가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서방 세계의 많은 정찰 위성과 해킹으로 나온 정보를 우크라이나 군대에 제공되는 것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군대 장성이 한 달 안에 15명이 공격당하고 죽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이들은 공격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정보력이 우수하여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첨단 정보를 가진 서방이나 미국에서 도와줘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나토와 미국은 둘 다 직접적으로 파병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속적으로 전쟁 물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발에 2억 원씩 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엄청나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전쟁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됩니다. 러시아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2015년 이후에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름값이 올라간 것은 러시아로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기름값이 올라간 것은 미국의 세일가스 생산을 환경을 파괴한다고 중단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기름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여서 세계의 기름값이 또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이 지속되면서 러시아도 경제적으로 다시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중국과 연합하여 미국을 상대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국은 러시아에게 탄약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가 전쟁을 지속하게 하여 러시아와 중국을 힘을 빼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1990년 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에 끊임없는 시위와 파업을 반복하고 있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위나 파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파가 모두 공산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도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잘하는 것은 칭찬하기로 하였습니다. 낙후된 전라도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주사파가 민주당을 장악하는 것에 대하여는 계속 목소리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좁은 국토를 가진 나라지만 우리도 삼국시대 이후에 반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편가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편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용서하지 못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전쟁들입니다. 주사파나 종북주의자들도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평생을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였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하는 것을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잘 모르고 살고 있는 김정은이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은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북한이 개방개혁으로 나오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공감하시면 주변 사람과 공유하시고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하여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하부에 북한 개방 방송 마크를 클릭하시면 지나간 방송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멸공.